테마 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테마 3이니까, 도시개발법상의 테마 3이니까, 전체 테마는 국개법에 15가지 있었죠. 18개, 18번째 테마가 되겠네요. 자, 사업시행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의외로 잘 되죠. 의외로. 최근 들어서 출제가 잦죠. 그죠? 과거에는 그 출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25회 이후에 출제가 좀 잦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25, 내고 26 쉬고 27, 8, 29 쉬고 그 다음에 30, 31하고 32를 쉬었거든요. 33, 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연속 출제되기보다는 조금 퐁당퐁당 이런 경향을 가져가죠. 3년 내리 출제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35회가 나오면 3년 내리 출제인데 출제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좀 떨어진다기보다는요, 최근 들어서 출제가 좀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5년 안에, 최근 5년 안에 출제가 빈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년을 넘기지 않고 한 번 정도는 출제가 되는데 연속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0% 정도로 보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이기 때문에 별은 당연히 2개죠. 역시 학습 범위가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개별 내용으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를 공공과 민간인데 의외로 잘 내요. 공공이 누군지 민간 부분에 누가 있는지 이걸 의외로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암기입니다. 이거는 지자체 등이 사업시행자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변경 사유, 이건 암기죠. 그 다음에 대행은 개발 사업을 대행하는데, 대행이란 말이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우리가 대행이란 것은 정비사업도 대행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정비법상의 대행하고 도시개발법상의 대행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쟁점은 4개인데 항상 쟁점을 먼저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가 퀘션마크인지, 그 다음에 수업을 들은 다음에 이 퀘션마크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계속 강조드리는데 암기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 학습 과외 있죠, 그죠? 테마 과외 할 때 그때 빵꾸 노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니까 그때 같이 연습하면서 암기를 하면 됩니다. 자, 내용이 나오는데, 자, 내용을 보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를 싹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업시행자 파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업시행자는 어느 파트를 가더라도 똑같아요. 사업시행자를 분류할 때는 사업의 주체 내지는 사업시행자죠, 그죠? 이를 분류할 때는 크게 나누면 항상 2개로 나눴죠. 공공 부분의 시행자하고 민간 부분의 시행자.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면 여러분들 주체, 사업시행자로 하는 거 사업주체를 부릅니다. 사업주체를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민간. 그래서 법 조문에서는 공공민간으로 나누질 않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나누어 보시면 좋아요. 공공 부분의 사업시행자에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국가하고 지자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 있어요. 공공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지방공사. 이게 이제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가 되겠죠.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공공기관은 주로 무슨 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공사로 끝나는 것들이 있고요. 정부 출연기관에는요, 국가철도공단이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때만, 요거는 역세권 개발 사업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만자를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주시에서 할 때만 출연기간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합도 있고요. 근데 조합은 조심해야 돼요. 무슨 방식에서 사업 시행자 됩니까? 환지만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100만 제곱미터 신도시를 만드는데 달랑 토지 1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는 없죠. 면적 얼마를 소유한 사람?
3분의 1을 소유한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다가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나가는 법인이 있더라. 그 다음에 주택법상의 등록사업주체가 있더라.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개발업자 등등이 민간부문의 사업시행자에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점은요, 사업시행자 종류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사업시행자에서 도시개발사업 전부입니다. 1분 안 돼요. 1분 안 되고 전부입니다.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게 있어요.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 전부가 환지 방식이면 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되는 게 원칙이냐면 법조문에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라고 법조문에 얘기했다. 못을 박아놨어요. 환지 방식에서는 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그죠? 이런 사유가 발생하죠. 1, 2, 3입니다. 세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나 조합에서 지자체 등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등에는 누가 들냐면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같이 주택공사 또는 신탁업자입니다. 신탁업자가 도시개발사업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유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세 가지. 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면적도 2분의 1, 소유자 총수 2분의 1이 지자체 등이 사업을 하는데 동의했을 때가 있어요. 동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했거든요.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소유자나 조합이 된다고 했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사업 시행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신청해야 돼. 내 시행자 되겠다 하고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행자를 등으로 바꿔봅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하고 지자체가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지자체 등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 말씀드냐면 2분의 1의 2배는요 1이죠. 1의 2배는 2 병행, 공 2개 병행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로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원칙인데 지자체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면 2배로 외우면 돼요. 2배. 면적도 2분의 1, 소유자도 2분의 1, 그 다음에 1년, 2, 그 다음에 병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분의 1 병행, 이렇게 해서 2배로 기억해 두시면 세 가지 사유가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도시개발 사업을 A가 사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A가. 근데 일정 사유가 발생해요.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데 그 사유가 발생하면 시행자를 B로 뭐 할 수 있냐면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 시행자를 바꾸는 사유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의외로 잘 냅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거는 암기하는 법이 센터를 어디에 잡아야 되냐면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여러분들 실시계획 인가를 센터로 잡아놔놓고 1번 몇 년? 1년 2번이라서 2년 3번은 취소 4번은 시행자가 부도 파산 났을 때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실시계 인가 신청이었고 인가됐는데 2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착수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 인가가 내지는 사업 시행자 증이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부도 파산 나죠. 그렇게 해서 중심을 어디에 잡고 돌리시면 되냐면 센터를 어디에 잡고 돌리시면 되냐면
실시객 인가를 센터로 잡고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파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 등이 되는 경우는 2배, 2분의 1, 1 병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수업 계속 자고 듣다 보면 시험 칠 때까지 무수한 문제, 그 다음에 이론 정리를 하면서 자 지자체 등이 되는 경우는 몇 배? 2배, 2분의 1, 1 병행. 시행자 변경되는 센터가 어디요? 실시계인가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파산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해서 할 거니까 외울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만 꾸준하게 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논점은 사업 시행자가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논점으로 가면요. 도시개발 사업을 뭐 한다는 말이 나오냐면 대행한다는 말이 나와요. 대행. 중요하죠. 대행입니다. 대행. 이 대행이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정비법과도 나와요. 도시개발법상에 되는데 대행이라는 게 뭐야? 대신 행한다. 뭐를 행한다?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만드는 사업을 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도시 만드는 사업은 지금까지 누가 행했나요? 주로 공공부문에서 많이 했죠. 우리가 눈으로 본 거는 주택공사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걸 만다 대신하겠다. 그러니까 공공이 했는데 그걸 대신한대요. 그럼 누가 대신할까요? 그죠? 공공인데 공공이 대신한다. 그건 의미 없잖아요. 누가 대신한다? 민간 부분에서 이를 대신해서 사업을 하겠다. 민간이 그죠? 더 잘하는 파트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잘하는 파트에, 그죠? 더 잘하는 파트가 있으면 이게 민간이 대신하면 되겠다. 민간 부분이 여러분들 뭘 잘합니까? 설계를 잘하죠. 설계.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공공 부분이 한 설계보다는 민간 설계가 훨씬 낫죠. 그 다음에 잘 팔아요. 분양. 그래서 우리가 대행을 하는데 무엇을 대행하느냐. 이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옛날에 한번 나왔거든요. 기출 문제가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지 조성공사. 부지, 땅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기반시설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분양, 이 네 가지 업무를 민간 부분에서 대행한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대행은요, 공공이 도시개발 사업을 했는데 민간 부분에서 대신하는 것을 대행한다.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여러분들 센터를 잡아놔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지자체 등이 사업 시행자 된다.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를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 민간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지자체 등이 된다. 몇 배? 2배. 사업 시행자를 바꿀 수 있죠. 센터, 실시계인가.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을 대행한다. 누가? 공공이 행하는 것을 누가 대신한다? 민간이 대신한다. 이렇게 해서 각 파트 안에서의 중심을 딱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안 헷갈리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사업 시행자는요, 누가 지정을 하냐면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을 합니다. 자,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 말씀드렸죠.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요, 지금 전부 다 무슨 공사입니다.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같은 공사들.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은요, 국가철도공단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제주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만자를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두 개가 있네요. 국가철도공단, 그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 네 개를 합쳐가지고 공공부문의 시행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민간부문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있죠. 소유자는 면적 얼마? 3분의 1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은 무슨 방식? 환지에서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등록 사업주체, 능력 있는 자, 개발업자, 신탁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 일부는 안 됩니다.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환지로 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 근데 지자체 등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등에 들어온 게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그 다음에 신탁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개를 어떻게 배우라고 했어요? 2배. 면적도 2분의 1. 소유자도
2분의 1. 의 2배는 1년. 의 2배는 병행. 그죠? 공공시설, 공도 2개네요. 공짜 2개가 병행한다. 이 2배로 기하면 돼요. 시행자 변경한다고 했죠. 변경. 센터를 어디에 잡으라 했어요? 변경은요, 보자마자 변경은 뭐요? 실시 계획에 대한 인가를 센터로 잡아놓고 1번 몇 년?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파산.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전부 한전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구역에서 소유자 조합으로서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구 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실시계 인가 신청이 없을 때, 그리고 실시계 인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인증인지나독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3번 실시계 인가가 못 될 때 취소되고, 실시계 인가를 센터로 놓고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부도 파산 났으니까 바꿔야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행이란 말이 나왔죠. 대행. 대신 한다. 누가 대신한다? 민간이 대신한다. 누가 했기 때문에 공공이. 공공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설계나 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누구예요 이게?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케 할 수 있다. 뭘 대신하는 데니까 설계하고 분양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땅 만드는 거하고 거기에 기반시설 까는 공사를 대신케 할 수가 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규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규, 범이에요. 근데 약속된 규범이죠. 약, 계약할 때 약자를 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만나죠. 그럼 둘이 싸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싸움 관계를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만드는 게 뭐야? 규약입니다. 규약. 그 다음에 시행규정이죠. 시행규정은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가 둘 이상 모여서 사업을 하다 보면 둘이 또 싸울 수 있어 없어요? 치고받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싸움을 사전 조율하고 둘이 이해관계 조정을 해서 만드는 게 뭐더라? 시행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간단하게. 토지 소유자 2명 이상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만드는 게 뭐더라? 시행규정이라면 틀렸죠.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 2 이상이 모여서 사업을 하면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 만드는 게 규약이라면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민간이 2 이상 모여서 사업을 하면 만드는 게 규약. 공공부문에서 2 이상 만들면 시행규정. 조합이 만들면 정관.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정비법 가도 이 용어가 나오니까 용어는 그냥 민간이 만들면 규약이고 공공이 2 이상 만들면 시행규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이 나오네요. 사업 시행자가 항만, 철도, 그 밖에 대통령 영의정하는 공공시설 건설과 공유수 매립에 관한 업무를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누굽니까? 전부 다 공공한테 위탁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올해는 이제 우리가 기초사 업무라든지 토지 매수 업무라든지 손실보상, 주민 이주대책 요 업무를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자기관,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 출자기관에 주민 이주사업 위탁할 때는 수립 실시 정착금 보상 관련 부대 업무만을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탁에서는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위탁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관한 사업이라든지 기초사라든지 각종 손실보상 업무, 이와 관련된 업무들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는 위탁할 수 있다. 시험에 넣으면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신탁이 지문으로 뜰 것 같아요. 지문 한 개로. 지문 딸랑, 지문 딸랑 한 개 정도로 뜨는데, 신탁은요, 민간 사업 시행자가 부동산 투자회사라든지 공동출자부인을 빼고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탁은 누가 합니까? 민간이 합니다. 누구 빼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안 돼요. 공동출자법인도 안 됩니다. 요거 빼고. 그러니까 누구는 아니다. 신탁은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가 신탁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누굽니까? 민간만 됩니다. 민간만. 누구 빼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빼고 여기 중요합니다. 민간만 신탁할 수 있다. 신탁업자하고. 근데 민간에서 누구를 뺀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빼고 신탁할 수 있다. 공동출자법인도 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신탁 파트를 정리를 해요. 신탁은 이 객관식 지문으로 한 번씩 뜹니다. 뜨는데 만약에 문제 지문에 나왔는데 답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의외의 지문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안 보는 것들이거든요. 의외의 지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자, 33회 때 기출이네요. 한번 볼게요. 33회 때 도시개발법상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사업 시행자를 물어봤죠. 사업 시행자는 크게 나누면 누구예요? 공공하고 민간이 내죠. 그죠? 공공, 민간. 자, 국가나 지자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각종 공공기관. 그죠? 공공 부분에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국가하고 지자체.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누가 있어요? 각종 무슨 공사.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이 있는데 정부 출연기관은 두 개밖에 없잖아. 그죠? 국가철도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렇게 해서 이 공공부문의 사업시행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공사, 지방공사 나왔잖아. 누군 아니더라? 부동산은 아니죠. 부동산이 어디 있노? 부동산은 없어요. 그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작년 문제입니다. 34회 때 나왔네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신 행하게 한다. 누가? 지자체가. 누구한테? 주택건설 사업자 민간한테 대행하는 범위. 뭐가 센터입니까? 설계하고 분양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기반시설. 토지상한 채권 발행을 대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몰라도 토지상 채권의 발행을 대행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답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작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한번 볼까요? 사업 시행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행자 전반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틀린 것은 지방공사가 시행자 될 수 있죠. 맞네.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이용하는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은 한국철도공사가 아니고 국가철도공단입니다. 공단. 공사가 아니에요. 공사가 아니고 공단이야. 공단. 공사는 공공기관이야. 그죠? 그래서 공단이 돼야 되죠. 정부 출연기관은. 이래야지 시행자가 되겠죠. 이번 틀렸네요. 조합은 환지 S만 시행자가 되지 수용은 안 되죠.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때는요. 면적 얼마를 소유해야 된다? 3분의 1을 소유해야 됩니다. 지자체는 토지 분양을 민간한테 대행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대행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아니고 공사가 아니라니까. 공사는 정부 출연기관이 아니라니까요. 정부 출연기관에는 국가철도공단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에서 할 때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행자 변경 바로 나서 시행자 변경 보자마자 뭐야? 센터가 실시 계획 인가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파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받고서 이전에 착수하지 않을 때 맞네. 소재로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1년 안에 지정 신청이 없는 것은 요거는 뭐냐면 지자체 등이 하는 경우네요. 등.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신청이 없을 때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야 된다니까. 실시계획 인가 없잖아. 이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으로 취소가 될 때.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든지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는 것 같이 들어있죠? 맞죠? 그 다음에 부도 파산. 맞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부터 1년 안에 인가 신청이 없을 때. 이것도 맞네. 1번, 1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을 때. 그래서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했거든요. 하지 않는 게 니은이죠.
그러니까 기억 해당하죠. 한 개, 둘, 셋, 넷, 5개네요. 그래서 나머지 다 되네요. 5개가 해당을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안경 그대로 나오는데요. 자, 실시계 인가를 센터로 놓고 실시 계획 인가를 센터로 놓고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도 같이 보면 돼요. 4번 파산. 이렇게 하니까 다 나오죠. 그죠? 그 답은 우리가 총 5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시행자 파트는 정리될 겁니다. 시행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따로 떼가지고 조합을 정리해야 되고, 이거는 출제관에서 굉장히 놓고, 조합은 이제 정비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잠시 쉬었다가 조합 파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